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도예요. 이번 강의에서는요, 이전 강의에서 알아봤던 시트 합치기 강의에 이어서 파일 합치기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화면을 같이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전 강의에서 만들었던 시트 합치기 강의의 예지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전 강의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시트 합치기 버튼을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트를 이렇게 선택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시트 병합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선택한 매장, 지금은 경기도 매장이 되겠죠. 경기도 매장에 대한 시트만 이런 식으로 병합이 돼서 출력된 거를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다른 예제를 한번 볼까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매장의 출퇴근 현황을 각 월별로 이렇게 각 파일로 나눠서 관리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럴 때에는 여러 개의 파일을 하나의 시트로 합쳐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여러 개의 파일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의 시트로 병합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같이 볼게요. 이렇게 파일 합치기 버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파일을 선택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5월달, 6월달, 7월달의 매장의 정보를 취합해 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보시면은 각각의 파일 안에는 이 파일과 동일하게 서울점, 경기점, 전라도점 이렇게 지역별로 나눠져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경기도에 있는 매장을 취합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파일 병합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4월달에 이어서 5월달, 6월달, 그리고 7월달에 경기도에 있는 매장만 취합이 됐고요. 자, 만약에 이 중에서 5월달에 서울에 있는 매장의 정보를 취합해 볼게요. 자, 그리고 파일 병합하기 누르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5월달에 출퇴근 정보 중에 서울에 있는 매장만 이런 식으로 강남점, 신촌점 이렇게 출퇴근 정보가 취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요, 이전 강의에서 다뤘던 시트 합치기 매크로와 더불어서 퀵 VBA 1강에 다루었던 파일 선택창 매크로도 같이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전 강의를 못 보고 오신 분은요, 우측 상단에 이전 강의를 보고 오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함께 가시죠. 자, 이번 강의에서 사용된 예제 파일은 저희 오빠도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 가능합니다. 영상 하단에 링크 클릭하셔서 예제 파일 다운받으신 다음에 같이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제 파일을 다운받으셔서 실행하시면은요, 이렇게 상단에 콘텐츠 사용이라는 버튼이 나올 겁니다. 이 버튼을 클릭해서 매크로를 활성화해 주시고요. 그리고 단축키로 컨트롤 쉬프트 M키를 눌러서 이전 강의에 만들었던 시트 합치기 유저폼을 불러줄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경기도에 있는 매장만 이렇게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키보드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이렇게 여기를 선택하시거나 또는 쉬프트 키를 누른 채로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여러 개가 선택이 되고요. 시트 병합을 눌러서 이렇게 경기도에 해당하는 매장의 정보를 병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4월달에 해당하는 정보가 아니라 5월달, 6월달의 정보를 취합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럴 때에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파일이 있기 때문에 이 파일에 해당하는 정보를 병합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전 강의에서 다루었던 파일 선택창 매크로를 사용해 줄 건데요. 저희 오빠도 홈페이지에 오신 다음에 검색에 오셔가지고요, 여기에다가 파일 선택창을 검색을 해줄게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전에 만들었던 강의가 있고요. 이 강의에 오셔서 관련 포스트를 들어오신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은 관련된 마스터 코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복사하기 버튼 누르신 다음에 컨트롤 C로 복사를 해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엑셀로 오신 다음에 키보드 Alt F11키로 매크로 편집창에 들어오셔가지고요, 여기에서 삽입해서 모듈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해줄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또 다른 매크로 코드를 이렇게 복사하셔서 컨트롤 C, 컨트롤 V로 이렇게 붙여넣기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듈의 이름을 바꿔줄 건데요, 여기에 속성에 오신 다음에 이 모듈의 이름은 sub 파일 셀렉션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속성창이 안 보이시는 분은요, 키보드 F4키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또는 보기에서 이 속성창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 창이 보이니까 이 이름을 변경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모듈의 이름이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사용자에게 파일 병합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한 유저 폼을 만들어 줄 건데요, 삽입이 오신 다음에 사용자 정의 폼을 클릭해 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유저 폼의 이름은 FRMWB Select로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유저 폼의 위에 보이는 캡션을 바꿔줄 건데요, 캡션은요, 병합할
파일을 선택하세요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뒤에 색상은요, 하얀색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크기를 좀 늘려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도구 상자에서 리스트 박스와 버튼을 넣어줄 건데요. 이 도구 상자가 안 보이시는 분은요, 이 보기에서 도구 상자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리스트 박스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코맨드 버튼을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복사하셔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창을 좀 옮겨주시고요. 조절해 주겠습니다. 되었죠? 자, 그리고 나서 리스트 박스와 버튼의 이름을 바꿔줄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리스트 박스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 이름을요, LSTWB로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버튼은요, 첫 번째 버튼은 BTN Select로 바꿔주시고요. 두 번째는 BTN Merge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버튼의 경우에는 이 보이는 이름 캡션을요, 첫 번째는 병합할 파일 선택으로 바꿔주시고요. 두 번째는 선택된 파일 병합으로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되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병합할 파일 선택 버튼을 더블 클릭해서 코드 편집창으로 들어와 줄게요. 자, 일단 변수를 만들어 줄 건데요. 첫 번째로는 dim을 통해서 스트링 파일 패스를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스트링으로 만들어 주고요. 두 번째는 바 패스 를 베리언트로 만들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바 패스 S로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스트링 파일 패스는요, 저희가 방금 전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이 파일 선택창 명령문을 사용하시면은 선택된 파일들의 주소가 콤마로 구분돼서 하나의 긴 텍스트로 출력이 되거든요. 그 텍스트를 받아오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스트링 파일 패스가 될 거고요. 그러면은 길게 나열된 파일 주소를 각각의 파일 주소로 나눠서 구분해 줘야 되겠죠. 그 구분된 변수가 바로 바 패스 S가 되는 거고요. 하나의 덩어리 안에 여러 개의 파일 주소가 나열이 되겠죠. 그러면은 for each문을 통해서 그 덩어리 안에 있는 각각의 파일 주소를 바 파일 패스로 받아와서 엑셀 파일을 실행한 다음에 그 시트에 있는 내용을 취합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이 스트링 파일 패스를 만들어 줄 건데요. 이 파일 패스는요, 저희가 이전에 붙여넣기 한 이 멀티플 파일 다이얼로그를 복사하셔가지고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자, 그러면은 메시지 파스를 통해서 이 스트링 파일 패스를 띄워줄게요. 자, 그리고 키보드 F5키를 눌러서 유저폼을 불러오시고요. 병합할 파일 선택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선택창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엑셀 파일을 이렇게 선택해 줄게요.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선택된 파일들의 주소가 여기 보이시는 이 콤마로 구분돼서 하나의 긴 텍스트로 출력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은 이 콤마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는 각각의 파일 주소를 하나의 덩어리로 나눠 줄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유저폼으로 들어오신 다음에 코드 창에 오셔가지고요, 이 메시지 파스는 지워 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이 바 패스 S를 만들어 줄 건데요. 이 바 패스 S는 스플릿을 통해서 저희가 방금 받아온 파일 패스 주소를 콤마를 기준으로 나눠 줄 겁니다.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이 콤마 다음에 스페이스바가 들어가는 거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for each문을 통해서 바 파일 패스를 이 바 파일 패스 S 안에 있는 각각의 변수로 받아올 겁니다. 그리고 넥스트 문으로 나눠 주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 메시지 파스를 통해서 이번에는 바 파일 패스를 한번 출력해 볼까요? 자, 여기까지 입력하셨으면은요, 다시 키보드 F5키로 오셔가지고요, 파일을 선택해 줄게요. 이렇게 세 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첫 번째 파일, 두 번째 파일, 세 번째 파일이 출력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을 볼게요. 저희가 각각의 파일 주소를 하나씩 뽑아왔어요. 그러면은 이 주소를요, 저희가 방금 추가한 리스트 박스 안에 하나씩 더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코드창으로 오셔가지고요, 이 메시지 파스를 지워주시고요. 이번에는 미의 lstwp의 add 아이템을 통해서 바 파일 패스를 넣어줄 거예요. 되었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명령문을 실행해 주겠습니다. 파일 선택을 통해서 파일을 선택해 줄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파일이 들어왔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파일을 선택을 해볼까요? 지금 보니까 5월, 6월, 7월달을 선택을 했는데 실제로 병합할 파일은 5월, 6월, 7월이 아니라 7, 8, 9월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3개를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3개가 지워지는 게 아니라 유지가 된 채로 저희가 방금 선택한 3개의 파일이 추가돼서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선택이 되어 있던 파일 주소는 지워준 다음에 새로 선택한 파일만 넣어지도록 만들어 줄 거고요. 두 번째는 파일 주소가 워낙에 긴 반면에 저희가 넣어준 리스트 박스의 넓이는 제한되어 있는데 옆에 이 스크롤 바가 없어서 저희가 선택한 파일이 뭔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크롤 바를 주겠습니다. 다시 유저 폼으로 오신 다음에 일단 첫 번째로 리스트 박스를 선택을 해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은 컬럼 위스 속성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800 정도를 넣어줄게요. 자, 그리고 다시 병합할 파일 선택 버튼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위에다가 위에 리스트 박스를요 클리어하는 명령문을 넣어줄게요. 되셨죠? 자, 그리고 다시 명령문을 실행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일을 다시 선택을 해볼게요. 5월, 6월, 7월 달을 선택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스크롤 바가 있어서 저희가 선택한 파일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7, 8, 9월을 선택을 하면은요 이런 식으로 새로 선택된 파일의 주소만 나오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제 이렇게 저희가 선택된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번에는 선택된 파일 병합 버튼을 클릭해서 코드를 편집해 주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저희가 이전에 만들어졌던 변수 세트를 그대로 이용해 줄 건데요, 여기에서 폼 시트 셀렉트로 이동하신 다음에 시트 병합을 더블 클릭해 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전에 만들어졌던 이 변수들을 복사하셔 가지고요 여기에서 선택된 파일 병합 명령문, 이 버튼 클릭 명령문에 이렇게 붙여넣기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new 워크시트의 경우는요 to 워크시트로 바꿔주시고요, 여기 뒤에 J는 2라는 항목을 땡땡 뒤에부터 이렇게 지워주시고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오류 방지를 해줄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리스트 박스 안에 항목이 선택되지 않은 채로 선택된 파일 병합 버튼을 클릭하면은 선택된 파일이 없기 때문에 오류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오류 방지를 넣어줄 건데요, if문을 통해서 만약에 리스트 박스 워크북에 리스트 카운트를 통해서 이 선택된 값이 0일 때에는요 리스트 박스에 선택된 값이 없는 게 되겠죠. 그럴 때에는 메시지 파스를 통해서 병합할 파일을 선택하세요 라고 안내문을 띄워줄 거예요. 그리고 exit 서브로 명령문을 나와 주겠습니다. 되었죠? 자,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설정한 이 변수들을 하나씩 만들어 줄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요 to 워크시트는 현재 활성화된 워크시트로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J의 경우는 활성화된 워크시트의 마지막 행본화가 되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시트 병합 시트에 다른 파일들의 값을 추가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시트에 마지막 행을 찾은 다음에 이 마지막 행번호에서 1을 더한 값부터 이렇게 값을 더해주는 게 되겠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빠도 홈페이지에 오신 다음에 이전에 만들어준 이 마지막 셀을 검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기에 안 나오네요. 왜 안 나오죠? 마지막 띄어쓰기 셀을 넣어줘야 되나요? 자, 그렇죠. 죄송합니다. 마지막 띄어쓰기 셀을 입력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마지막 셀을 찾는 방법에 대한 VBA 코드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마지막 행을 구하는 코드를 이렇게 복사하셔가지고요 여기에 이렇게 J는 이 코드가 되도록 붙여넣기 해주시는데, 여기에서 이 시트 1을요 to 워크시트로 이렇게 바꿔줄게요. 되었죠? 자, 그 다음으로는 리스트 박스에 있는 각각의 파일 주소를 하나씩 불러올 건데요, 명령문을 실행하신 다음에 병합할 파일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선택된 파일들이 하나씩 불러오는데 여기에서 주의하실 점은요, 리스트 박스는요 선택된 파일의 첫 번째 항목의 순번은 1이 아니라 0입니다. 그래서 0부터 시작을 해서 0, 1, 2 이렇게 값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폼을 만들어 줄 건데요, 이번에는 i를요 0부터 미의 리스트 박스에 리스트 카운트인데 뒤에 1을 빼 중각까지 이렇게
돌려주겠습니다. 여기에서 리스트 카운트에서 1을 빼는 거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 셋을 통해서 각각의 워크북을 열어줄 거예요. 이 워크북은요, 어플리케이션의 워크북인데 오픈을 통해서 실행할 파일 주소의 이름은 리스트 박스, 선택한 리스트 박스의 리스트인데 이 i 값이 되겠죠. 그래서 i는 0부터 첫 번째 항목의 리스트의 파일 주소, 두 번째 항목의 리스트의 파일 주소를 하나씩 불러와서 실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명령문을 만들어 주시고요. 이 명령문을 실행해 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일단 예를 들기 위해서 두 개의 파일만 이렇게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여기에서는 5월달, 6월달 파일을 선택을 했고요. 여기에서 파일 병합 버튼을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은 여기에 오류가 났죠. 자, 여기 셋을 빼먹었네요. 이 셋을 넣어주시고요. 다시 F5키로 실행을 하시면은요, 이렇게 6월달에 해당하는 파일, 5월달에 해당하는 파일이 실행된 거를 볼 수 있어요. 되었죠? 다시 6월달과 5월달의 파일은 이렇게 종료해 주시고요. 다시 명령문으로 오신 다음에 해당 워크북에 시트를 하나씩 돌려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요, 이렇게 하나의 파일 안에는 각 월에 해당하는 각각의 매장들의 출퇴근 정보가 들어있어요. 같은 형식으로 입력이 되어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시트를요, 하나씩 돌아가면서 취합을 해주는데, 여기에서 모든 시트를 다 입력하기에는 내용도 많고 속도가 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내용만 선택해서 취합할 수 있도록 명령문을 넣어줄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지금 보시면은 시트 이름에 이런 식으로 서울, 경기, 전라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시트 이름을 확인을 해서 시트를 취합해 줄 겁니다. 자, 그래서요, 명령문을 만들어 줄 건데요, 포문을 통해서 워크시트를 하나씩 불러올 겁니다. 어디에서 불러올 거냐면은 실행된 워크북의 각각의 워크시트 안에서 불러올 건데, 여기 for each를 넣어줘야겠죠. for each문을 통해서 하나씩 돌려줄 거예요. 자, 그리고 넥스트로 마무리해 주시고요.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탭키로 한번 당겨 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불러온 워크시트의 이름을 이렇게 비교를 할 거예요. 만약에 이 워크시트의 이름이 like문을 통해서 만약 경기로 시작을 한다 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자, 그럴 때에는 메시지 파스를 통해서 해당 워크시트의 이름을 불러오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like는 이러한 텍스트와 비슷한가라는 확인하는 이 함수가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 별표는 경기라는 텍스트 뒤에 글자 수에 상관없이 모든 텍스트를 참고하는 와일드카드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와일드카드에 관련한 내용도 영상 하단에 링크로 적어드릴 테니까 관련 포스트를 참고하시면 도움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 if문에다가 커서를 넣으신 다음에 키보드 F9키로 이렇게 중단점을 넣어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키보드 F5키로 명령문을 실행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병합할 파일 선택에 오신 다음에 이번에는 5월달에 해당하는 파일만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선택된 파일 병합을 클릭을 하시면은요, 자, 이렇게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선택된 시티의 이름은 서울 강남점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은 서울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if문은 패스하게 될 겁니다. 그쵸? 두 번째는 서울 신촌점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패스하고요. 세 번째는 서울 용산점, 그리고 서울 김포공항점 넘어가다가 이렇게 경기도 수원대점이 있으면은 if문을 통과해서 메시지 박스로 경기도 수원대점을 출력을 할 거예요. 그쵸? 그리고 키보드 F5키로 이렇게 하나씩 실행을 해 주겠습니다. 되었죠? 자, 그리고 나서 종료를 해 주시고요. 다시 이 선택된 파일 병합의 명령문으로 와 줄게요. 자, 그리고 이 중단점은 다시 F9키로 지워 주시고요. 자, 그럼 마지막은 뭐가 될까요? 저희가 이전에 만들어 두었던 시트를 병합하는 코드를 그대로 붙여넣기 해서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전에 만들었던 폼 시트 셀렉트 폼으로 이동하신 다음에 시트 병합을 클릭해서요, 저희가 이전에 만들어졌던 이 위드문을 이렇게 복사하셔가지고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해줄 거예요. 이 메시지 박스는 지워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이 위드문의 경우에는 이 커서를 위치시킨 다음에 키보드 Shift 탭키로 이렇게 뒤로 당겨주시고요. 그리고 이 전체 위드문을 선택하신 다음에 키보드 탭키로 이렇게 앞으로 당겨줄게요.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이 new 워크시트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전에 이 변수를요, to 워크시트로 바꿨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to 워크시트로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되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명령문이 종료가 되면은
안내 메시지를 띄워줄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박스를 통해서 파일 병합이 완료되었습니다라고 안내 메시지를 띄워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언로드 미를 통해서 유저폼을 닫아줄게요. 여기에서 한 가지 추가할 게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 경기도라는 텍스트가 고정돼서 입력이 됐기 때문에 저기 유저폼에서 우리가 원하는 시트를 선택해서 병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다시 이 폼으로 오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라벨을 일단 넣어 줄게요. 그쵸? 그리고 텍스트 박스를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라벨의 경우에는 이 캡션을요, 여기에다가 병합할 시트 이름 필터로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크기를 좀 늘려줄게요. 그쵸? 그리고 텍스트 박스 위치를 이렇게 옮겨주시고요. 그리고 텍스트 박스의 이름은요, txt 필터로 이렇게 바꿔줄게요. 그리고 다시 선택된 파일 병합 명령문으로 오신 다음에 여기에서 이 경기도라는 글자를 지워주시고요. 여기 앞에다가는 txt, 저희가 만들어준 미의 txt 필터의 밸류를 받아오고요. 뒤에 AND 기호로 구분해 주겠습니다. 되었죠?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거는 선택사항인데요. 만약에 실행되는 코드를 좀 더 빠르게 구현하고 싶으신 분은요, 여기 앞에다가 어플리케이션 스크린 업데이팅을 false로 넣어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여기에다가 어플리케이션 스크린 업데이팅을 true로 바꿔주시면 되는데요. 이 스크린 업데이트는 엑셀 매크로 동작을 좀 더 빠르게 구현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모든 코드 작성이 끝났습니다. 시트 병합으로 이동하신 다음에 다시 명령문을 실행해 줄게요. 이 매크로로 오신 다음에 유저폼을 F5키로 실행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병합 파일 선택 버튼을 통해서 이렇게 5월달, 6월달 파일을 선택해 줄게요. 자, 그리고 그 중에서 경기도에 해당하는 내용만 이렇게 넣어 줄게요. 그리고 선택된 파일 병합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파일 병합이 됐는데 저희가 이전에 한 가지 빼먹었네요. 지금 보시면은 엑셀 파일이 실행이 되고 나서 저희가 선택한 파일들이 열려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명령문이 종료가 되면은 각각의 워크시트를 닫아주도록 명령문을 추가해 줄 거예요. 다시 명령문에 오신 다음에 선택된 파일 병합에 오셔가지고요, 여기에다가 이 넥스트 뒤에 후문이 종료가 되면은요, 여기에서 실행한 워크북을 닫아주도록 이렇게 추가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방금 실행했던 5월달과 6월달의 파일은 닫아주시고요. 다시 이 명령문을 이렇게 실행해 볼까요? 다시 파일 선택을 해서 5월달과 6월달을 선택을 하고 그 중에서 경기도에 해당하는 시트를 병합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파일 병합을 하시면은요, 자, 이런 식으로 파일 병합이 된 거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선택된 파일들은 취합이 된 다음에 종료가 돼서 이렇게 닫혀져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축키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전과 동일하게 이 모듈에다가 명령문을 추가해 줄 건데요. 여기에다가 서브를 통해서 이번에는 머지 워크북이라는 명령문을 추가해 줄게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가 방금 만들어준 form wb select라는 유저폼을 보여지도록 명령문을 만드신 다음에 다시 엑셀로 오셔가지고요, 개발 도구에서 매크로를 클릭해 줄게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방금 만들어준 머지 워크북이라는 매크로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여기에서 옵션에 오셔가지고요, 이번에는 컨트롤 쉬프트 B로 단축키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서 닫아 줄게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전에 만들었던 시트 병합의 경우에는 컨트롤 쉬프트 M을 통해서 시트를 병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파일 병합하시려면은 컨트롤 쉬프트 B를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파일을 병합하는 매크로가 실행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원하는 파일을 선택을 하고요, 그 파일 안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시트만 골라서 내용을 취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강의 중에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강의가 도움되었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안녕.